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말썽이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올해는 유난히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가 그대로 남아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고요. 이번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려주십시오. 네, 현재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인천과 충남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5.1도, 대전은 12.6도, 대구는 1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서울은 27도, 광주는 26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연휴의 끝자락인 월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수상한 교통사고입니다. 생후 얼마 안 된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20대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중학교 동창 4명의 보험사기단을 붙잡아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A씨의 아내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학교 동창 2명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부딪히거나 렌트카에 아내를 태운 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해 약 37차례에 걸쳐 1억 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아내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16번에 걸쳐 자녀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아이를 보살펴야 할 부모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인가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기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이들은 아기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천만 원가량을 더 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험 사기 범죄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게 네. 정말 좀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내는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네. 우리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거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성범죄자 교사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B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가 아니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서 가해자 중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소방관으로 공직에서 일하고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지금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는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사, 공무원, 군 간부 이런 분들은 이게 범죄 경력 조회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 네. 네, 네. 예, 이런 부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꽃게 바꿔치기입니다. 인천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다리가 다 달려있는 살아있는 꽃게를 구입한 한 소비자가 다리가 몇 개 없는 죽은 꽃게로 바꿔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꽃게 구입 후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인천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아이들한테 쪄줘야겠다는 생각에 살아있는 꽃게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상태가 이렇더라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꽃게는 모두 9마리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리가 1개에서 최고 7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꽃게는 얼음을 채우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다리가 저절로 사라지냐면서 심지어 아이스박스 안에는 떨어진 다리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 싱싱한 꽃게를 샀는데 다리가 다 떨어진 죽은 꽃게로 둔갑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할 텐데 자꾸 이제 수산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안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피해 사례가 또 적지 않다고요. 네,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었었는데요. 지난 3월 대전의 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손님이 고른 대게를 상인이 임의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고른 대게 2마리 중 1마리는 다리가 8개 붙어 있었는데 찜으로 올라온 대게는 2마리 모두 다리가 10개가 붙어 있는 다른 대게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인은 부족한 다리를 냉동 대게로 채우려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 멀쩡한 활 대게로 바꿔줬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수산물 전문 유튜버에게 수산시장 상인이 줄가자미를 판매하면서 더 저렴한 용 가자미로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적발이 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그리고 게 다리는 그거 어디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그거 떼다가 라면 끓일 때 넣어서 국물 내나? 그거 뭐 어떻게 돼?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 날로 진화되고 있죠. 정말 심각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수법이 좀 뻔했는데 네. 이제는 워낙 이 디지털 금융 사기가 심각해지고 지능화되다 보니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곤 하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디지털 금융 사기에 당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종 디지털 금융 사기에는 정말 그 노년층은 여기에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네. 예전에 그냥 뭐 급전이 필요한 뭐 아이 목소리 내면서 막 이런 건 또 옛말이라고 그래요. 네. 점점 진흥화되고 있어서 말이죠. 네, 수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종 디지털 금융 사기 수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절되지 않는 금융 사기.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신종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르신들. 노인 대상 금융 사기는 점점 진화 중입니다. 피해자 중에서도 50대와 6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데요.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통장 속의 돈. 방심하는 순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금융 사기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전화라든지 문자,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 사기에 더 많이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디지털 금융 정보에서 소외돼서 그렇습니다. 금융 사기 예방에도 취약하고요. 고령층 대상 지능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니어들. 과연 대책은? 신종 디지털 사기 피해자를 만나러 온 이곳. 얼마 전 당한 피해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다는데요. 그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60대 주부였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를 당하셨다고. 아들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엄마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고. 핸드폰 액정이 깨졌고 지금은 문자밖에 할 수가 없으니 문자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아들의 문자를 그대로 믿고 답장을 보냈다는데요.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주고 그걸 누르라고 했고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저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내줬고. 아들인 줄 알고 찍어보낸 신분증. 스마트폰 원격 조종을 통해 통장 속에 들어있던 돈을 모두 빼갔다는데요. 스파이웨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문자 안에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그 스파이웨어 앱이 깔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좀비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 정보를 빼나가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사기 수법이 되겠습니다. 사기꾼이란 생각은 전혀 못했을까요? 아들이 저기서 원격으로 내 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구나, 그거를 알아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한 번에 900만 원 빠져나가고 11만 원씩 5번인가 빠져나가고 또 한 800만 원 정도까지 빠져나갔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 거 알고서는 보니까 저한테 연락했던 문자들이 싹 지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는구나. 너무 자책을 많이 했죠. 너무 힘들었죠.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한 푼도 돈 모아놓은 게 진짜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속상하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 손쓸 틈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기. 그동안 일하며 모은 돈을 모두 빼갔다고 합니다. 금융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자신을 자책했다는데요. 디지털 금융 사기 수법은 날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미싱, 그 문자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신저,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위한 메신저 피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피싱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가족, 지인 사칭으로 인한 사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온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 사기를 당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다는 정화 씨.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핸드폰 문자로 해외 선물 1위, 전국 1위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보고 홀린 듯이 거기에 링크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게 됐어요.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 미끼를 던졌다는 일당들. 화려한 말들로 유혹하며 투자 권유를 하고 있었고요. 소익 인증 사진까지 보내며 피해자들을 믿게 만든다는데요. 한 달 정도는 지켜봤어요. 거기 회원들이 다 자기 사진이 있고 본명처럼 이름이 다 있어요. 한 700명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하고 수익 인증을 계속 올려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다 진짜 회원들인 줄 알고 아 나도 이렇게 배우면 선물을 배우면 저렇게 하루에도 100만 원, 200만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나 보다 하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해외 선물 투자 수익을 나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다는데요.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들에게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뭐 사기를 이제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문자, 톡으로 이제 어떤 문자가 와요. 다단계를 유도한다든지 고액의 가입비를 갈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수료를 이제 갈취하는 그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앉으시겠어요? 사기를 당한 이후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가해자들이 우리 살해자분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이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이스피싱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의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단에 줘요. 계속 문자나 전화가 또 올 거 아닙니까? 스팸 전화라든지. 하루에 40개, 40개? 50개. 카톡을 주면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러면서 사람 다 각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욕을 하고. 사기 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과 조롱을 일삼았다는 일당들. 피해자 스스로 휴대폰 자체에 이제 스팸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스 홈페이지에 이제 스팸 번호를 직접 등록하거나 118에 전화해서 스팸 전화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전화를 할 때 같은 번호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전화를 바꾸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스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다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사용은 물론 IP까지 숨긴다는 금융사기 일당들. 이 때문에 총체 검거가 쉽지 않다는데요.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이나 112에 지체 없이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은 발급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법도 기억해야겠죠. 불분명한 출처의 인터넷 링크 클릭은 금물, 미확인 앱 설치도 금물.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필수. 핸드폰에 오는 문자 보고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문자를 받거나 뭐 그러면은 진짜 당황하지 마시고 진짜 확인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시니어를 표적으로 하는 신종 디지털 금융 사기들. 안심은 금물, 예방은 필수.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5월 오늘이 23일이죠. 오늘 23일. 야,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2023년의 계획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내가 어제 어디 가서 누구 만났는지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해 다짐 너무 까마득해.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새해 건강, 네. 다이어트, 금연 뭐 이렇게 네. 계획 많이 세우시죠? 금연,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또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고 잘 지켜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만 해도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났네요. 새해에 3kg 빼기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젊었을 때는 좀 몇 끼 굶으면 확 빠지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살 찌는 건 금방 빠지는 건 너무 영영. 맞아요. 진짜 네. 어렵거든요. 네. 저도 장애인 아나운서 나이 때는 다이어트가 뭡니까? 예. 무조건 먹고 한 끼 빼면 그냥 배 쏙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요? 부럽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그 너무 저녁 때 잦은 음주와 너무 신나게 놀다가 한 정말 단기간에 12kg 정도가 찐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다이어트는 정말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게 다이어트는 모두의 숙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참 어지간히 힘들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자 오늘 건강혁명의 주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제 보시죠.
저 영상 보면서 내 얘기 진짜 이건 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배가 한정없이 지금 불어나고 있거든요. 비상 상황에 돌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다이어트 제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거든요. 40년 다이어트. 근데 늘 이렇게 제자리에 오는 거 이거 이제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원인 파악을 하고 오늘 아침도 제가 몸무게를 딱 재니까 58kg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비리 우유 시켜 먹고 이게 뭐 운동하고 그럴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여자들 몸무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주로 이제 70대로 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58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대단한 분을 한 분 더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야, 2달 만에 5kg 감량에 성공한 대단하시죠. 그런 분이에요. 60대인데 2달 만에 5kg를 감량했다. 이게 사실 나이가 어려도 이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오늘 나오신 분은 주로 댁으로 통합니다. 김천댁, 안동댁, 또 광주댁, 이천댁 이러시는데 저한테는 전원일기의 쌍봉댁으로 기억나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쌍대? 네. 젊은 분들은 전원일기 요즘 뭐 다시 방송하기도 하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진짜 국민 드라마 일요일 날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전원일기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전에 설이 뭐 핑크공주 컬렉션 그 드라마 알죠, 알죠.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핑크공주 말씀하셨는데 핑크공주 컬렉션 사진 좀 부탁했더니 기왕이면 비키니가 낫지 않겠어요? 비키니예요? 수영복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예. 어머머머머. 너무 수영복 예쁘신데요? 어머어머. 네. 와. 허리가 잘록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배우 이숙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쾌가 네 개예요, 네 개. 노래하는 탤런트, 민감한 여자를 부른 노탈 가수. 전원일기 쌍봉댁 이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핑크 입고 나오셨네요. 네, 핑크 공주답게. 오늘도 핑크 공주로. 근데 앞서 저희가 사진 봤는데 수영복 사진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세요. 네, 저도 조금 뭐 다이어트를 조금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건강을 위해서 네. 제가 저 드라마 때 좀 제가 이게 그럼 드라마 때 언제 한? 저게 지금 네. 2년 전이에요. 2년 전 결혼 작사 그 이혼 네. 그 너무 유명한 우리 재밌었죠. 임성환 쌤의 그 작품이었는데 시즌 2에서 필리핀 남자 20년 연하의 남자하고 제가 지금도 결혼해서 필리핀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숙 씨 하면 그 원조 감초 연기의 장인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출연하신 드라마는 해도 뭐 정말 100편이 웬 말이에요. 수백 편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전원일기 쌍봉댁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예. 이게 어. 지금도 ING입니다. 전원일기는 어딘가 틀면 또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한 20년 됐죠. 네, 지금 끝난 지가 한 거의 뭐 20년이 됐으니까요. 네. 정말 전원일기 하면 국민 드라마, 마음의 고향, 향수의 고향. 정말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게 한 그 주민 1, 2, 3 동네 마을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가게가 없길래 감독님한테 간청을 드려가지고 가게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사랑방을 좀 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쌍봉댁으로 해가지고 가게집 주인 아줌마로서 제가 등장을 했었죠. 캐릭터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그 당시 때는 뭐 젊었을 때 20, 30대니까. 네,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자극적인 드라마가 맞아요. 많아서 그런 드라마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20대에 50대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세상에. 근데 또 지금 60대에 수영복을 입고 거의 화보 촬영을 하시는 대단한 네, 저 진짜 배우신 것 화보가 같아요. 저 방송이 나갔을 네. 때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문 남성들이 가슴에 설레었다고 그래요. 사진 보고. 네. 지금도 아이고 뭐 굉장히 쓸만한데 누나 어때요? 막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60대 핑크 공주 하시면서 네네. 이제 고정관념을 깬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3kg? 5kg. 한 5kg? 4, 5kg 뺐는데 그걸 근데 뭐 몇 달 만에 뺐다는 거 아니에요? 2달? 제가 이제
그 건강 위험 신호를 좀 이렇게 통고받았어요. 건강 프로 이렇게 하면서 어머 제가 쓰리고 당뇨 전 단계, 고지혈, 고혈압.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살을 빼지 않으면 정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유서까지 쏘는 정도로 어머 이거 죽어야 되는 병인가 막 너무 놀랐어요. 처음 듣는 경고래서 그래서 한 급하게 해서 다이어트를 좀 했었죠. 4, 5kg 뺐습니다. 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어떻게 빼셨어요? 비결 안 가르쳐 줄래요? 굉장히 식단 관리도 하고 정말 운동도 하고 어느 곳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면서 또 정말 정신적인 또 각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누는 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20대 아니에요? 가장 뭔가 나를 좀 꾸미고 싶고 바꾸고 싶고 이때가 대학교 막 들어가서 20대? 어떨 것 20대라 같아요? 생각하는 50대 아닐까 싶어요. 50대. 50대? 50대 갱년기 들어가면서 살이 훅 찌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주변에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50대일 것 같아요. 이숙 씨는요? 사이 그 초년생들 사회. 처음에 딱 사회에 입사해가지고 20대. 회사 입사해가지고 얼마나 그 이쁜 나이에 정말 옷을 많이 입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빼지. 20, 30대. 어떻습니까, 김정은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이 비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체중 감소 노력을 하는 비율은요. 네,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쭉쭉쭉 지금 표를 보시면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30대에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고요. 네. 40대부터는 좀 다이어트의 의지가 꺾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40대부터는 왜 그러지? 거울 앞에서 포기하는 나의 건가요? 모습 별로 자포자기하고 마는 건가요? 해도 안 어떻게 되는 되니까.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이숙 씨? 있으세요? 보통 뭐 20, 30대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네. 있지만 이뻐 보이려고 남편한테도 이뻐 보이고 그런데 40대쯤은 그 조금 포기를 해요. 연기가 넘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조금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가 가장 시급한 연령대는 언제일까요? 시급한 거는 정말 5, 60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고 네. 이게 살이 이제 확 찌게 되거든요. 조금 먹어도 50대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은 또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더 찌게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 저는 50대, 60대가 시급한 연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주장이 맞는 게 5, 60대 비만율이 가장 높답니다. 네. 5, 60대 비만율이 38%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비만율이 한 38% 정도 된다는 건 그 나이 때 한 10명이 있다 치면 4명 정도가 비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5, 60대 사실 비만율이 높기도 한데요. 이때 만약에 비만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다이어트의 비법인 건 알아요. 근데 합심으로 사는 나이거든요. 한 끼 굶으면 진짜 픽 쓰러질 것 같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또 힘이 들고 해요. 근데 그 나이에 다이어트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진짜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다이어트. 봐주세요. 20, 30대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쉬워요. 맞아요. 근데 한끼 지금은 굶으면 그냥 빠지잖아요. 일주일을 계산해서 식단 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관리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네.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이 들어서 1kg 빼는 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요. 신진대사하고 근육량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세포 활동도 왕성하고 신진대사가 정말 좋습니다. 먹었던 만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굶어도요. 체중 자체가 쉽게 빠질 수 있고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갱년기 오시죠. 호르몬 변화가 오시면서 또 근육량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신진대사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먹었던 에너지 자체를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축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체중이 찌시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굉장히 그
샐러드만 먹고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을 몇 시간씩 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있습니다. 기력이 네, 안 되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5, 60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 같이 다이어트도 하시다가는 건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 60대의 나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20, 30대의 다이어트하고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이어트, 특히 중장년층들을 위한 맞춤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굳게 다지기 위해서 중장년층이 살을 꼭 빼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 좀 볼까요? 뭐든지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 네. 이게 왜 5, 60대 살을 빼야 하는 건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한지민 선생님.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요.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에 비만한 경우에는요. 치매 발생 위험이 31%까지 증가합니다. 비만하고 치매가 관련이 있어요. 무섭지, 치매는. 치매랑? 네, 그럼요. 그리고요, 또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9%나 치매 위험이 발병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노년층에 이제 살이 찌게 되면 치매에 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는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부 정상 체중일지라도 복부에 그런 비만이 생기게 되면은요, 치매 발병 위험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허리 둘레가 남자는 35.4인치,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33.5인치 이상이게 되면 치매 발병률이 무려 6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허리 둘레가 작은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 또한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만하면 몸이 비대해지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치매는 이 머리 쪽이고요. 네. 둘이 어떤 연관성이에요? 네,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당연히 몸에 고지혈증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고 지방이나 이런 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 혈관에도 혈관이 경화되거나 딱딱하거나 뭐가 쌓이거나 우리가 꼭 뇌 경색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뇌에도 잘 산소나 이런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되게 되면 뭐 혈관성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중장년층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 치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야 한다. 자, 배우 선생님 다음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중년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의 이 골관절염 자체를 체중 자체를 줄이시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무릎 관절이 아프면 정말 모든 일생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예. 평소 때 그냥 그 무릎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잘 때 끙끙 사실 통증 때문에 앓고 다 집에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이쿠가 예, 아이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고요. 네, 그냥 삶의 이렇게 질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 많잖아요. 네. 계단 내려가다가 발 헛디뎌서 다치는 분들도 맞아. 맞아요. 넘어지신 분이 네. 그렇게 넘어지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자, 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럼 살 빼면 관절염이 발생할 그런 위험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체중에서 한 5%만 줄이셔도요, 이 무릎 관절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 환자들이 절반 정도가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67%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었거든요. 그만큼 무릎 연골 같은 경우는요, 체중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1kg이 증가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4배가 됩니다. 여기에 걷거나 뛰신다고 하고 계단을 내려오신다고 하시면 7배나 증가되기 때문에 무릎 연골이 점점 손상을 받아서 골관절염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시는 거죠. 네, 주위에 보시면 이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50대가 되면 무릎 관절염 같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40대에 비해서 무려 41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이어트만으로 이런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살을 빼야 하는 마지막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선생님. 네. 단 한 번만 살을 빼도요, 심혈관 건강 위험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단 한 번만 빼도
심혈관 질환 그 예방할 수 있다고요? 네.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나는 한번 뺐으니까 그럼 저는 해당이 잘하셨네요. 되겠네. 네,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고지혈증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만한 것을 좀 이제 줄이게 되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이 낮아지게 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WHO에서 이거 비만은 질병이다라고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우리가 비만인가라는 거가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BMI라는 건데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체질량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50kg일 때 이제 이 사람이 160cm다라고 하면 이걸 미터로 바꿔서 50cm를 1.6으로 2번 나눠주게 되면 이제 이 BMI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게 19.5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은 제가 BMI 지수의 그 정상 범위를 보게 되면은요, 네. 요 19.53은 표준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희도 저 휴대폰 안에 뭐 이렇게 보니까 BMI 지수 치고 들어갔더니 요거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지금 저희한테 계산하라고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했죠. 해봤어요. 네. 저는 얼마나 돼요? 23.23. 저는 과체중입니다. 과체중으로 나왔어요. 오. 저는 그 숫자가 BMI 숫자가 25.2. 약간 높으시죠. 저도 24.3 과체중 나오더라고요. 저는 18.74. 야, 오, 계산. 정상으로. 이야, 축하합니다. 젊은이. 25 이상이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몇이 과체중이죠? 25 이상이면 비만이네요. 네, 과체중. 25 이상이 과체중? 근데 저는 24.3인데도 과체중 나오던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비만. BMI 지수 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비만이 25부터고. 네. 그죠?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요게 그 과체중이 이제 각자 좀 다를 때가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남자 여자 다를 때가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먹어도 되겠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먹으면 거기서 바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BMI 지수가요, 22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여자 같은 경우에는 5.2, 남성은 4.3이 늘수록 우리가 요 심혈관 발생 위험이 13%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데요. 근데 문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일단 살을 빼게 되면 요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일시적으로 한 번만 빼면 효과가 없겠지.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번 확 뺐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역시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비만에서 완전히 정상까지 빼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심혈관 그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정상 체중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빼야 될 텐데 40년 다이어트 외길 인생. 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니 저는 약간 좀 방심했다가 이번에도 태국 여행 가고 또 부산 여행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또 막 먹어요. 그래서 또 한 차례 또 쫙 빼고 이게 거의 40년 인생을 온 것 같은데 한방 뭐 양방 또 뭐 지방 흡입도 해보고 그냥 굶는 것도 해보고요. 수지침도 맞아보고 한 가지 먹는 것도 해보고 뭐 다이어트 예 많이 해봤는데 이게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쫙 그냥 유지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유지하기가 너무 정말 그 유지가 정말 힘들어. 유지 글씨를 없애고 싶어. 정말. 진짜 이게 막 뺐나 싶으면은 0.뭐 한 몇 킬로, 뭐 5킬로 정도 빠져 있고 다시 또 이제 세 끼 다 먹으면 또 쪄 있고. 그렇죠. 또 운동 한 3일만 또 헬스 안 하면 또 살이 쪄 있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그 미녀 그 기준이 말라가지고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없애야 돼요. 좀 약간 살찌면서 넉넉한 인격이 있는 스타일로 좀 표준 기준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근데 좋겠어요. 목표가 있으면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뭐 허리 들어간 원피스 같은 거 15년 전에 입던 거를 딱 걸어놓고 내가 저걸 입을 거야.
라든가 뭐 한 달 후에 정말 내가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목표가 있으면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유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다이어트 아까도 뭐 윤영미 아나운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중장년층에게 맞는 다이어트 이건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다이어트는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네. 이거 주변에 하시는 분들 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몇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몇 시간 그다음에 안에 먹는다. 먹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핵심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만 딱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 단식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고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근데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다 쓰고 나서 이제 그때 더 이상 에너지원이 없게 되면 그때 이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데려다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식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쓸 포도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포도당 없이 그냥 몸에 있는 지방을 계속 꺼내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태울 수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굶다가 아무튼 안 먹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또 많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먹으면 막 맛있는 거 막 폭식해도 된다. 방법은 단순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뭐 덴마크, 네. 뭐 무슨 뭐식 다이어트 정말 준비할 게 많은데 간헐적 다이어트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을 안 먹어야 네. 이게 시간, 그러니까 얼만큼 굶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게 공복 시간하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이 간헐적 단식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것이 바로 16대 8인데요. 즉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시고 나머지 8시간 동안에 식사를 하시는 거죠. 16시간 단식하고 그다음에 8시간 안에 먹어라. 그러면은 첫 끼가 중요하네. 아침 9시에 만약에 먹었다. 네. 그럼 오후 5시까지 먹고 그 이후에는 쭉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전 이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다 먹잖아요. 약속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식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후 5시부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약속이 많아요. 밤에 약속이. 맞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다 또 저버릴 수도 없고 먹는 재미가 또 얼마나 소중한데요. 누구 만나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글쎄. 저 아침들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공복 유지, 점심 때 좀 참고 네. 어? 그러면 오후 4시부터 먹으면 밤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저녁에 먹으면 돼요.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먹고 또 바로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에너지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는 양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먹는 양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이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버밍엄 엘라베마대 연구팀에서 한 연구인데요. 25세부터 75세 비만 그룹의 90명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제 간헐적 단식은요, 이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은 12시간 동안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양과 또 신체 활동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두 그룹이 맞춰 주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봤더니요. 14주 후에 참가자들의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 시간이 8시간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보다 무려 체중이 2.3kg 그리고 체지방이 1.4kg 감소를 했고요. 미쳤네, 이거. 네, 확장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4ml 머큐리 더 감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버티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간헐적 단식이 보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 시간이랑 식사량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요 간헐적 단식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요거를 이제 출근했을 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그때만 먹자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서 막 삼겹살 거먹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참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때 먹는 음식의 질과 양이 사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잘 이제 하게 되면 더 좋은 거죠. 아니 저는 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먹었으니까 지금 시간이 8시 15분 넘어섰으니까 12시간 성공했네. 물만 좀 먹었거든요. 네. 그럼 이거 끝나고 아무거나 그냥 막 좀 먹고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양도 조금 줄이셔야 되죠. 아니 어쨌든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네요. 네, 전체적으로는 사실 항상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자체가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이 먹고선 사실 다이어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정선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끔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간헐적 폭식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다이어트는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이것도 참 많이 들어보는 건데. 아우 저탄고지. 왜 요즘들은 전부 말을 톡톡 얘기해. 끼끼 빨빨 뭐좀막 군대 용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 저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저탄수화물 고지방 아닌가요? 퀴즈야.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요. 탄수화물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시고 이제 단백질 위주. 탄수화물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지방에 섭취하는 양을 늘려서 하는 이제 다이어트법이 되고요. 이제 많은 셀럽들이 또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정보에 또 노출이 되기도 했죠. 네네, 저탄고지. 연예인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세스타 네네. 소유 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공효진 씨도 이 저탄고지로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뭔가 성공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요? 도전해 볼까요? 이 원리가 뭔가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탄수화물로 변환이 되고,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제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려면 포도당이 몸에 딱 들어오면 인슐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이 인슐린이라는 애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옮겨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써줄 수 있는 중간 매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안 쓰이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내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탄수화물은 덜 먹고 지방은 또 더 먹어야 되고. 전 탄수화물 좋아하는데. 아니 밥심이 우리가 체력이 밥심이 그러잖아.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탄수화물 좋아하잖아요. 여유는 돈에서 나오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정말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라면 먹고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고 고기 먹고 또 볶아 먹고 또 케이크 또 후식 먹고 과일 먹고 뭐 이게 삶의 또 재미긴 한 것 같아요. 네, 참 어렵긴 하죠. 탄수화물 저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이 저탄고지 방법은요, 탄수화물의 섭취를 이제 5에서 10%까지로 아주 급격하게 줄이는 거고요. 또 이제 지방 섭취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으로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70% 영양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전체 칼로리에서 10%로 줄여야 된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중장년층은 못합니다. 네. 진짜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고 떡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떡 사갖고 와서 같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떡해서 나누고 떡 먹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떡에 이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해서 돌리고 다 좋은 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말 들었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다고 커피에 이제 버터를 넣어서 그걸 뭐 방탄 커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방탄소년단이 즐겨 먹는 커피인 줄 알았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뭐 커피에다가 버터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어머나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무슨 맛인지. 네, 이제 방탄커피 하면 영어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건데요. 영어로 이제 벌레 플루프라 그래서 이제 방탄입니다. 정말 이제 방탄, 총알도 막아낼 만큼의 에너지를 낸다 해서 이제 방탄커피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버터 같은 데는 열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만감도 주게 되고요. 이제 지방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 섭취를 늘리는 형태인 건데 버터차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블랙커피나 차에 버터를 추가를 해서 섞어가지고 드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건강에는 괜찮은 게 맞나요? 사실 뭐 고지방이 그렇게 몸에 완벽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아서 네. 버터는 다이어트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방탄커피 먹기 전에 탄수화물 뭐 비빔밥, 볶음밥 이런 거 먹고 그 후식으로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만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대사질환이나 이런 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지방만 계속 태워서 케톤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두통이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40대 넘어서는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넘을 수 없는 고지. 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다이어트는 뭔지 보여주시죠. 자, 한약 다이어트입니다. 한약 다이어트 제가 또 할 말 굉장히 많죠. 제 주변에도 이런 거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봤고 네. 제가 또 해보기도 했고. 근데 한약 다이어트 정말 광고도 굉장히 많은데 배우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떤 원리인지 정말 실제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건지. 근데 한약재 중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뭘 자꾸 이렇게 있겠죠. 한약 네. 다이어트를 하는 거 실제 아니에요? 효과 보는 사람들이 꽤 네. 있어요. 꽤 많아요. 주변에 많아요. 네, 네. 하신 말씀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것은요, 부종인 습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적이 생긴다든지 불순물인 담 자체가 쌓여서 생기는 것, 즉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양기가 허해서 음식물 섭취를 했는데 이거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생기는 비만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담을 없애고 소화를 잘 시켜서 식적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요.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한약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한약 다이어트 하고 나서 심장이 좀 많이 두근거리고 입이 말라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경험도 해봤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한약재를 쓰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한약 자체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황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이 마황 자체는요, 에페딘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어서 교감신경을 약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드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흥분이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 이상이 생긴다든지 가슴이 좀 뛰고요, 갈증도 느낄 수 있고 변비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의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용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습담이라든지 부종을 제거하는 약 중에서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의인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 이게 율무예요. 그래서 이 율무를 좀 잘 드시게 되면은 부종도 나가게 하면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이잖아요. 그래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사사예요. 사사 사이즈. 아니, 44세 출산 가능한가요? 이후에 암 진단받고 그 이후에 살이 찌기 시작해서 80kg까지 살이 쪘다는 겁니다. 근데 20대 리즈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이어트 비결이 뭔지 보고 오겠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건강과도 직결된 비만은 수없이 많은 합병증을 일으켜 현대인들의 신종 전염병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신종 전염병 비만을 극복하고 미모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른 아침 그녀를 만난 곳은 녹음이 우거진 공원. 가벼운 발걸음으로 러닝을 하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연수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오연수 씨.
일어나기도 힘든 이런 시간. 하지만 연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와 하루 2시간 이상 러닝을 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심장이 터지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요. 개운하고요. 근데 대회 나가서 기록 단축하는 또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순위에 올라가는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좀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강도 있게 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그 누구보다 활기찬 중년을 보내고 있는 연수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출산하고 한 1년 지났을 땐가 제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하니까 좀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휴식한다고 많이 먹고 많이 누워있고 좀 움직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몸무게가 거의 한 70kg까지 나가게 되더라고요. 출산 이후 갑자기 찾아온 암. 다행히 치료 경과는 좋았지만 그로 인해 체력 저하는 물론 체중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는데요. 좀 창피했어요. 왜냐면은 늘 즐겨 입던 옷도 안 맞고 출산으로 인해서 부은 몸이 아니라 뭔가 관리 못해서 살찐 것처럼 좀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제가 아이들 수영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삐져나온 살들도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모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시작한 다이어트. 피나는 노력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었다는데요. 다이어트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연수 씨. 러닝을 마친 후 힘들만도 한데요. 좀 집에 가면 아이 챙기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짬을 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심폐 강화도 되고 하체 단련도 되고 발목도 안정성 있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한 것도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층수가 무려 26층이라고 합니다. 집에서의 일상은 어떨까요?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분주해진 연수 씨. 매트를 깔고 뭔가를 시작하는데요. 공을 배에 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또다시 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저 지금 장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음식 제한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변비가 많이 왔었는데 장 마사지를 해주고 장 운동을 시켜주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다이어트는 장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장 건강이 중요한데요. 장 속 유익균을 늘려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그시 내발기기 자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배꼽 위치에 볼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배꼽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한번 쭉 올려줬다가 아래로 내려주시고, 발끝은 세워주셔서 이렇게 복부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천천히 호흡은 후 하고 내쉬어주시면서 지그시 장이 마사지가 되는 거를 느끼시면서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뭐니 해도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녀는 식단을 어떻게 챙기고 있을까요?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많이 먹었고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야채들, 채소들 위주로 먹는데 이제 다양한 색상으로 각각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늘 혹시 어떤 요리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색 덮밥이에요. 오연수 씨표 사색 덮밥. 먼저 달걀을 스크램블 해준 후 신선한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버섯과 소고기를 볶아서 준비하면 90%는 완성.
이렇게 준비한 4가지 색깔의 재료를 현미밥 위에 나란히 얹어주면 연수시표 사색 덮밥 완성! 한 그릇에 탄수화물부터 단백질, 식이섬유 등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담은 것이 특징인데요. 간단하지만 영양소를 도로 갖춘 건강식 그 자체입니다. 재료의 맛 하나하나를 느끼며 천천히 식사를 하는 연수 씨. 음식을 좀 담백하게 먹다 보니까 장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고 또 변비도 심했었는데 음식을 바꾸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물론 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던 연수 씨의 식단. 그리고 식사 후 챙기는 이것이 그녀의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드시는 게 뭘까요? 에? BNR17 유산균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이걸 챙겨 먹으면서 요요 현상도 좀 줄어들고 체지방 감소나 또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자신만의 비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 건강은 물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오연수 씨.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인 BNR17 유산균의 정체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아유, 관리를 뭐 워낙에 잘하네요. 늘 그러네요. 운동하고 식습관도 딱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요. 보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그러네. 다 안 하는 저를 쉽지 어떻게 않아요. 하고. 그리고 네. 저 그 뒤에 유산균을 이렇게 꼭 챙겨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확실히 이렇게 뭐 배변 활동이나 이런 데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에 진짜 일단 도움을 시원하니까. 주는 게 그렇죠. 있네.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 네. 나올 때 네. 그렇게 빼고 나온 느낌. 어쨌든 장에 숙변이 남아있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은 사실 다 배출이 되는 게 좋고요. 장 안에 숙변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모유 유산균 BNR17은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인데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았다고요? 방금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BNR17. 이게 그럼 유산균 이름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유산균의 풀 네임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모유에서 추출을 한 건데요. 얘는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를 하면서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 체중 감소에 효능이 있다는 유산균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모유에서 채취한 뭐 유산균 얼마나 그 모유하면 우리가 또 건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산균하면 그냥 장 건강에 도움된다는 건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혹시 이제 탄수화물 중에 단당류, 뭐 다당류 이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봤는데 설탕이 단순당이라고. 단당류, 다당류? 헷갈리지.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당류, 즉 단순 탄수화물이고요. 다당류는 복합 탄수화물, 뭔가 좀 복잡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만큼 이제 흡수가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 이제 단당류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이재영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냥 백색 설탕하고. 설탕 단순하게 저는 나쁜 탄수화물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 백색 탄수화물 뭐 하얀 거 설탕, 밀가루, 하얀 밥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를 많이 섭취할 때에는요 흡수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다당류에 비해서 혈당도 좀 빠르게 오르게 되고요. 또 지방 축적이 그만큼 이제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이 될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제 반대로 이제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구조가 이제 단당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그대로 배출이 되어서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BNR17이라고 하는 유산균하고요, 이 단당류가 만나게 되면 다당류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단당류가 락토바실러스 가세이라고 하는 BNR17을 만났을 때 다당류라고 해서 형태 자체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가 조금 덜 됩니다. 소화를 덜 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체지방으로 변하는 것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 BNR17이라고 하는 유산균 자체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한 그룹에는 BNR17을 섭취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BNR17을 섭취하지 않게 했을 때 이 대변에서 유산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에서 다당류 함량이 더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변으로 다당류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독성이 없고 배출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BNR17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백색 지방세포라고 하는 부분의 크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백색 지방세포는 또 뭐예요? 뭐예요? 지방세포를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백색 지방세포가 있고 갈색 지방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지방세포가 바로 백색 지방세포입니다. 이것은 피부 밑에 있거나 내장 지방 쪽에 쭉 쌓여 있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비계라고 하는 부위 있죠. 이게 백색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색 지방세포는 이 목 있는 데 부분에 좀 유지하고 있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색 지방세포가 많다라고 하면은 체지방 자체가 많아지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BNR17 같은 경우는 백색 지방세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실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10주 동안 이 BNR17의 유산균을 쥐에게 섭취를 시켰더니요, 백색 지방세포가 무려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한 대학에서 이 비만이나 과체중인 이런 대상으로 12주 동안 이 모유 유산균을 먹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허리 둘레가 평균적으로 95.4cm였던 허리 둘레가 90.4cm로 5cm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체중, 내장 지방, 체질량 지수까지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이런 유산균이 바로 이 BNR17이 단당류를 만나서 다당류가 되게 되면은요, 크기가 커서 세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소화 흡수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으로 변하는 걸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BNR17 유산균이 국내 최초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식약처에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이제 다량을 섭취하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유 유산균 BNR17은 이제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드실 때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에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시험과 또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효과를 보려면 운동이나 식이요법하고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그럼요. 얘기인 거고요. 네. 아까 우리가 그 한약 다이어트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약 다이어트도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체질적으로 봐서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이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제가 좀 말리시거든요. 원래 부모님 때 받았을 때 체격적으로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BNR17이 아니더라도 유산균은 진작에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식품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네. 유산균 드실 때도 주의할 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유산균 골라서 드세요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산균이요. 사실 이제 이것도 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생제랑 같이 먹는 경우에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항생제 먹으면서 이제 요거를 같이 먹는 경우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좀 잘못.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유산균 자체도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이런 데 많이 드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네.
이숙 씨는 뭐 워낙에 다이어트를 잘하고 계시니까 2달 만에 뭐 5kg을 감량한 분이니까 네. 그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네. 드셨습니까? 이런 말 있죠. 네. 걸산 누축. 나도 좀 약자로 써야지. 뭐예요? 걸산 누축. 걸으면 살고 누우면 아, 죽는다. 열심히 걸어서 또 운동을 예. 열심히 하시고 네. 식단도 좀 조절하시고 폭식하지 말고 소식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예. 건강할 때 건강 지키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 맞아요. 가훈으로 맞아요. 써붙여야 되겠네요. 걸산 누축.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같이 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한 2년 반 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미세먼지 왔어요. 마스크 쓰세요도 거리에 다녀보니까 몇 분 안 계세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잘 썼는데 이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요, 대기 중에 아직도 황사, 미세먼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